네,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는지의 여부를 밝혀야 되는 이제 그런 뉴스입니다.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결과가 서울 고등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권오수라는 이가 그 도이치모터스 회장이었었죠, 당시에. 그 사람의 형량이 가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비롯한 피고인 9명 모두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그 관심의 초점은 이른바 그 돈을 가진 돈의 주인,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주 그러면 대개 그 우리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올바른 발음인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이제 전주 뭐 이렇게들 발음 많이 했죠. 아무튼 그 손모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 사람의 혐의가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어제 이게 유죄로 뒤집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설 변호사님. 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1심에서 이제 뭐 나머지 주된 범죄자, 공모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권오수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죄가 인정됐고요. 특히나 권오수 회장 같은 경우는 1심보다도 형이 늘었습니다. 네.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는데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벌금 5억 원까지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지금 뭐 정치권에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은 우리가 소위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 전주라고 하는 손모 씨입니다.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통장을 이 주가 조작에 있는 것을 알고 어떤 통장을 빌려주신 분이에요. 이제 통장을 빌려준 분이 41분입니다. 그 중에 기소가 된 한 분이신데 이분이 지금 이번에 1심에서는 그랬는데 2심에서는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심에서는 공모만 했다라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2심에서 이것을 약간 수정을 해서 예비적으로 방조, 공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러한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방조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유죄로 선고를 해서 이분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형을 받은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가 이 뉴스를 크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도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돼서 계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이번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손모라는 그 사람과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느냐, 시기적으로 또는 그 계좌가 해낸 역할 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이제 이게 초점이거든요. 자, 구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객관적인 부분이랑 주관적인 부분 두 가지가 다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때 어떤 사람이 칼을 달라 그럴 때 사과 깎는 줄 알고 주는 거랑 사람을 해할 줄 알고 주는 거랑은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칼이 넘어갔다, 계좌가 쓰였다 이거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정범의 고의, 방조의 고의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비율을 들으니까 얼른 이해가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계좌가 쓰였다는 것만 가지고서 혐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한다는 걸 알면서 그걸 돕기 위한 행동을 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겠는데. 그렇죠.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 손모 씨에 대한 내용을 더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 게 손모 씨는 그 은행 계좌나 이런 것들을 빌려줬을 뿐만 아니라 그 주범들 설계자라 그러거든요. 그 주포라고 그러는데 설계자하고 선수 뭐 이렇게 그렇죠. 선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직접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의사 연락한 게 드러났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의 조사에서의 그 변론의 방향도 몰랐다는 거였거든요. 계좌가 은행 거기가 쓰였다는 거는 1인 매매였기 때문에 또 본질적으로 달라요. 내가 그거를 주가 조작인 줄 알고서 계좌를 쓰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나는 투자인 줄 알고 1인 매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좌가 쓰였다는 거 이외에 내가 그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한다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서로 문자 연락을 하거나 이런 거를 몰랐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도 김건희 여사가 이 사건에 관여가 있는지를 몰랐다고 진술을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이 모인다. 그래서 이 사건은 어제의 사건이 의미가 있는 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손모 씨가 만약에 무죄였다라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더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는데 손모 씨가 유죄이기 때문에 손모 씨와 김건희 여사가 뭐가 다른지 그 주관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르다는 것을 더 집중해야 되는 사건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서 얘기를 해본다면 아마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무혐의 처리했다며 뭐 불기소 결론 냈다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명품백에 관한 거고 그렇죠.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은 그 제3의 장소에 가서 그 검찰에
수사를 받은 것, 대면 그 소환 조사를 받은 것, 그게 지금 이제 유일한 건데 말이죠. 그 부분은 아직 결론이 안 난 겁니까? 그렇죠. 결론이 안 난 겁니다. 그래서 네. 결론이 안 난 거는 사실 이 항소심 판결을 보고서 그 내용을 반영해 가지고 결론을 내려는 계획도 있었던 걸로 보여요. 이거는 이례적으로 뭐 시간을 끈다 이렇게는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환경부 블랙리스트나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 선례가 되는 사건을 보고서 처분하기 위해서 한 3년, 4년씩 기다렸던 적도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항소심의 판결이 방조로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볼 필요가 있는 게 처음에 1심에서 공동정범으로 공범이다라고 했을 때 무죄가 됐을 때 네. 항소심에서 방조로 바꿔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봐주기를 하려고 해서 공소장 변경 안 했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뭐 봐주기 이건 아니고 전 법대로 맞다고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방조는 공범보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죠. 심지어는 주범의 범죄 의사를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만 해도 방조가 인정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은 부분에 대해서 항소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항소심에서 손모 씨가 무죄가 됐으면 이거는 굉장히 그 논리와 법리가 딱 맞아가지고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지금은 방어 논리로서 김건희 여사 쪽에서도 변소를 더 해야 된다. 그런 사건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설주한 변호사님, 네. 이제 김건희 여사는 뭐 그런데 김건희 여사 엄마인 최은순 씨, 이분도 그 도이치모터스의 계좌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1심 재판부에서 이 최모 씨, 그러니까 최은순 씨, 뭐 예. 실명이 공개됐으니까요. 이 최은순 씨의 계좌를 이 권오수 전 회장의 차명 계좌로 확인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보고 이제 공소 제기를 했었던 것인데 지난 7일에 이 최은순 씨를 비공개로 소환해서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제가 봤을 때 1심에서도 약간 일부 부분적으로 공개된 것은 있습니다. 밝혀진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어머니인 최은순 씨,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와 어떤 우리 사기 선수라고 하는 분과의 어떤 그 매매를 하는 게 통정 매매 정황이 약간 일부분이 드러났거든요. 네. 통정 매매란 건 뭐냐면 정확하게 시간과 그다음에 주식 수량을 맞춰가지고 딱 그 시간에 팔고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파는 사람 사는 사람이 네. 미리 정해져 가지고 그렇죠. 그 주식시장의 시간에 내가 몇 주를 매매하겠다, 팔겠다 올려놓으면 네. 당신이 들어와서 그걸 사시오. 예, 이렇게 약속한. 그걸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한 거죠.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1심에서의 일부 재판정에서의 증거가 드러났고요. 아마 저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 최은순 씨가 그러면 선수라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을 실제적으로 했던 분들과 어떠한 소통을 하면서 했는지 아니면 이 범죄에 어떤 가담한 정황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 등을 저는 확인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정도가 됐다고 한다면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김건희 여사 쪽에서 이것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조사를 했잖아요. 제3의 장소에서 도이치모터스 조작과 관련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기소 불기소 처분을 해야 되는데 네. 왜 안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그냥 지레짐작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뭐냐면 2심에서 무죄가 날 거다. 이 전체적으로 손모 씨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다. 그건 이제 추정의 말씀이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지난 대선 전에부터 이미 조사가 이루어졌었어야 돼요. 그때도 서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서면 조사조차도. 그런데 소환도 안 됐었고요. 근데 이것을 이번에 이제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원칙대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부분 그것도 조사 제3의 장소로 가서 조사가 됐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사안에서 그러니까 2심까지 어떤 같은 전주 형태의 그것도 이 전주가 처벌을 받은 것은 이러한 주가 조작을 알 수 있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선고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나 불기소 처분을 한다면 글쎄요. 저는 이게 나중에 또 수사가 안 될까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는 결론이 나더라도 기판력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 말씀은 사실관계가 몇 군데 틀렸는데 일단 서면 조사 2번이나 했고요. 네. 그리고 소환 조사도 강도 높게 지난번에 하지 않을 그 장소가 이제 문제였을 뿐이지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4년 전부터 2020년에 김의겸 의원이 고발하면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최강욱 의원이 고발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그때 이성윤 검찰이 반부패 수사부까지 동원해가면서 1년 6개월을 수사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네. 방조 혐의를 기소할 수 있는 그 증거가 확보됐다면 네. 그때 당연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 그 당시 눈에 가시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못했다는 것은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하기가 어려웠었다고 이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손모 씨는 증거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요청에 따라 내가 했다라는 문자 메시지 다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못했었던 것이고 이미 오랫동안 수사해왔던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사건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아니 대체 2020년부터 수사해온 사건을 그것도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에 일어났었던 사건 그리고 공소시효가 다 돼가는 사건을 왜 이렇게까지 한 겁니까? 그 검찰에 대한 빨리 좀 해라. 그 비판 똑같이 하고 싶습니다. 네.